네, 중국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아 8천 명의 중마이그룹 임직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올해 관광객 단체로는 최대 규모인 만큼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아서 중마이그룹 4천 명의 임직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금 2차 방문단까지 합치면 8천 명의 규모가 되는데 네네. 이게 올해 들어서 관광객들로는 최대 규모라고요? 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지난달에 아오랑 그룹 네. 지금 온 거 이후에 지금 최대고요. 2011년도에 이제 바오젠 그룹이라고 그때 이제 1,860명 상당히 많죠. 네네. 그 이후로는 지금 뭐 단체로 온 거로는 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마이 그룹이 한국을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013년에도 한번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방문한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는 뭐 또 그러니까 중마이 그룹이 이제 다른 그룹들도 그렇게 하지만 인센티브 뭐 판매를 잘했다든지 실적이 좋으면 이제 그 우수 사원들 갖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제주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루즈로 네. 방문을 이제 했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번에 뭐 판다도 보고 그 시진핑 주석이 또 이제 그 선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태양의 후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작년도 이제 8월 달에 서울시하고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베이징 방문했을 때 뭐 방문을 유치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저런 그 이유로 해서 이번에 이제 방문한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 연결을 좀 해봤는데 지난 3월에 인천에서 4,500명의 유커들 대상으로 이 치맥 파티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삼계탕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드라마 때문인가요? 태양의 후예? 뭐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냉정한 거죠. 중국도 굉장히 이제 장사 기질이 굉장히 강하지만 저희도 또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음 달부터 저희가 삼계탕을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5개 업체가 뭐 이제 뭐 하림이라든지 뭐 사조 파인코리아, 교동식품 5개 업체가 지금 수출 업체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할 때에도 그 5개 업체가 직접 나와서 또 이제 삼계탕을 또 이렇게 서빙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요인이 강하게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유커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특히 또 단체로 오게 되면 또 그 단체의 단위가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군중 심리 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호텔 숙박하고 먹고 마시고 또 이번에 한강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또 이제 또 쇼핑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걸 고려하면은 지금 기대하기로는 495억이가 꽤 많은 495억이요? 그 정도 지금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황금 연휴 동안에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커수가 8만여 명에 이를 거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늘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노동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달 이제 말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한 2일까지 이게 이제 작년도 대비 지금 한 9.7% 정도 좀 늘어났어요. 한 6만 한 3천 명 정도 왔다 했는데 네. 이번에 2차로 또 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한 작년 기간 대비 한 10% 이상 늘어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지금 경기가 불황이고 또 앞으로도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오히려 반대로 해외여행은 굉장히 증가했다고 해요. 이 이유가 어디 특별한 데 있을까요? 중국의 아시아 이제 기존의 경험을 보게 되면 말이죠. 그 1인당 소득이 한 8,000달러 이상이 되면은 이제 해외 관광이 이제 급증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평균 1인당 소득이 한 7,000달러 정도 돼 있는데 중국 같은 그 공산사회이기 때문에 또 이게 좀 음성 소득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 소득은 만 불 정도, 10,000달러 정도 된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해외 관광이 늘어나는 그런 수준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안화 절상이죠. 그래서 지난 한 5년 정도 보게 되면 지금 위안화가 달러 대비로 했을 때 한 20% 가까이 지금 절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자국의 통화가 이제 절상이 됐다는 얘기는 나가서 쓸 수 있는 구매력이 강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과거에 이제 그 80년대 중반 때 후반까지 일본이 N 절상으로 해가지고 해외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제 마찬가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제 또 그 중국 그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전 세계에서 요카들 중국에 이제 해외 관광객들 갖다 유치하기 위해서 뭐 비자 발급 갖다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로 영향을 줘서
지금 해외 관광이 늘고 특히 이제 한국은 중국에서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많이 찾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 추세가 좀 지속돼야 될 텐데 이게 언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노력하게 달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제 뭐 1인당 소득이 이제 막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구조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상당히 이제 그런 그 추세가 이어질 거다. 단 조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냐면 부분이죠? 지금 뭐 이렇게 요커들이 많이 해외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자국의 어떤 산업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율을 고관세율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중 FTA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우리 관광 측면에서 볼 때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제 고관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낮은 그런 관세로 직접 수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코 분들이 나와서 해외 관광에서 쇼핑하는 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네네. 이를테면 뭐 그 안에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최근에 또 이제 직구 역직구 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눈여겨서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소득 수준의 어떤 증가 수준이라는 이런 걸 볼 때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상당히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유커들이 노동절 연휴에 가장 많이 찾는 해외 관광지가 지금 서울, 또 방콕, 도쿄 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는 일본 방문이 상당했는데 좀 역전됐다고 하네요. 최근 와서는 뭐 각국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런지 막 좀 바뀝니다. 그래서 뭐 태국이 1위로 올라가기도 했다가 전에는 이제 홍콩, 마카오가 상당히 위에 있었는데 또 네네. 떨어지고 저희로서 이제 반가운 일이죠. 근데 작년도에 이제 안 좋았던 거는 크게는 세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영향을 줬던 건 저희가 메르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오기 힘들죠. 아무래도 그런 일이 생기면 두 번째는 이제 엔저입니다. 그래서 일본 엔저 엔화가 이제 그 절하되니까 뭐 위안화 갖고 와서 살 수 있는 그 일본 제품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이 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엔저가 좀 주춤했고 뭐 메르스 같은 사태는 이제 없고 저희도 또 아까 뭐 이제 관광공사하고 서울시가 또 유치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또 행동을 보이니까 다시 또 우리 한국을 찾는 요커들이 느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커들 구성을 보니까 좀 젊은 층이 좀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드라마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뭐 그런 요인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중국의 젊은 층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계층이 있는 두 개. 빠링어 그러면 이제 빠링이 80이에요. 빠가 네. 8이고 어링이 0이니까. 그래서 빠링어는 80년대 태어난 분들. 주링어는 이제 주가 9니까 90년 태어난 분들인데 네. 빠링어, 주링어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득계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득계층이 되면서 또 애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주축이 됐다 하는데 빠링어하고 주링어를 합친 비중을 보게 되면 실제로 해외 관광객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계층이 됐고요. 예. 주링어가 특히 최근에 지금 한 11% 정도, 14% 정도 되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중요한 건 이 빠링어 주링어의 특징이 이 모바일 인터넷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동조화 현상 갖다 일으킬 수가 있고 소비 트렌드를 갖다가 리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젊은 층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 만큼 관광 트렌드도 그럼 그만큼 변화가 있겠군요. 네,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같은 우리 뭐 명품, 뭐 이렇게 요커들이 많이 오면 명품백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이제 이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만큼 좀 실용적이고 개성, 다양성 이런 걸 추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좀 이제 중저가 이런 것들 선호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재작년, 작년만 해도 이를테면 뭐 일본의 비대, 뭐 밥솥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가격이 전체적으로 중저가로 낮아지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직구, 역직구용을 통해서 직접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소비가 줄고 그 외의 것들 중저가 뭐 이를테면 무슨 뭐 감기약이라든지 무슨 뭐 전동 칫솔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상당히 그 실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소비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에 올 때는 어머니 아버지 많이 모시고 오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또 이제 그 젊은 자녀들 데려오고 네. 이렇게 했는데 젊지만 이제 꽤 큰 거죠. 이제는 좀 그 소비 계층이 바뀌면서 젊은 층으로 바뀌면서 애를 많이 데려오는 쪽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즈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친즈가 자가 이제 애자자인데 그래서 친은 이제 모친 부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하고 어린애가 요가 이제 리오 하면 이제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국의 하나의 이제 패션으로 바뀌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품백이나 이런 비싼 거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좀 이제 중저가하는 대신에 명품은 오히려 이제 어떤 그런 재화 이런 게 아니라 문화 체험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겨울 같으면은 뭐 스키, 네네. 다른 계절에는 이제 뭐 도보 여행 갔다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뭐 유럽 가면 이탈리 그러면 이제 또 그 유명한 그런 유적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체험하고 뭐 스칸디나비아 같은 뭐 오호라 같은 거 보고 프랑스 그러면 또 이렇게 식사 식문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런 식의 그 명품 체험 쪽 이런 쪽들의 트렌드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변화된 트렌드를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좀 뭐 이런 관광 전략을 좀 다르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전략을 좀 앞세워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본이 작년도에 드러난 것 중에 보게 되면 일본은 뭐 이제 굉장히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활발한 편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그런 어떤 상품들 갖다가 개발을 하고 또 텍스 리펀딩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도 이제 비자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데 좀 더 그 특색 있는 그런 제품들 갖다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지방별로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뭐 저가 무슨 또 뭐 그 질이 좀 안 좋은 그런 관광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 좀 막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이제 여행사는 데서 직접 좀 가이드나 이런 것들 갖다 고용한다라든지 그리고 무조건 오면은 어떤 그런 그 쇼핑지로 간다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 네. 그 대신에 이제 그런 비용들을 갖다 커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인터넷 모바일 같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요새 젊은 계층들이 많이 오면 당연히 그런 걸 많이 쓰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오토 비즈니스에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는 거. 그래서 이를테면 미리 알게 오게 한 다음에 어떤 제품이라는 것들 가서 그거 갖다가 뭐 사면은 묵는 곳으로 예컨대 배달을 해준다라든지 해서 코스트를 다운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략을 쓰게 되면 다시 요카들이 방문한 이후에 또 오고 싶다. 한국을 이런 식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루트와 콘텐츠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효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